자, 관행적으로 우리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그죠?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이라는 법의 규제를 받기 이전에, 그죠? 받기 이전에는 일상적인 업무, 그죠? 관리비의 부과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면 임시계정을 많이 썼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임시계정이라는 게 기업회계가 보는 관점에서 임시계정이지만 공동주택은 임시계정이 아니다. 가수분 가지급근 계정이 재무제표 표시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그죠? 공동주택이란 특수한 상황에 기업에게서 필요한 회계의 말하자면 기록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회계가 보는 관점으로 보자면 임시계정을 사실은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임시계정의 사용을 줄여야 되는 게 우리의 업무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정말 꼭 필요하게 써야 될 상황이 있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임시계정을 쓰는 경우인데 안 써야 될 상황이라면 혹시나 여러분 단지가 자 가지급금 계정 안에 재고자산의 내역을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가지급금 말 그대로 임시계정이에요. 그죠? 말 그대로 임시계정이고 공동주택은 임시계정이 아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써라. 그죠? 그러면 법이 규정되기 이전에 가지급금 계정으로 썼는 경우라면 이제 가지급금 안에 말하자면 재고자산을 가지급금 계정으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자 볼게요. 자 아파트가 꼭 재고자산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맞죠?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재고자산을 꼭 써야 되는 경우는 야가 이제 뭐냐면 관리사무소가 보유하고 있고, 그죠?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라면, 예를 들면, 뭐, 그죠? 새 입주자 등에게 파는 현관문키, 뭐, 생활 폐기물, 카드, 뭐, 이런 거죠. 자, 꼭 재고자산 계정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죠? 자, 재고자산 계정, 공동주택의 재고자산 계정은 저장품 하나로 해결됩니다. 그죠? 저장품. 근데 요 저장품이란 이 계정은 사실은 통제 계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기업에게서 쓰는 상품 계정이죠. 상품 계정과 거의 유사한 계정. 기업에게의 상품 계정이라면 상품별로, 그죠? 품목별로 자, 장부가 있어야 되죠. 대장이. 일명 상품 재고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품 재고장을 맞아 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 회계 처리는 계정과목별로 하고, 그죠? 자, 회계는 돈이잖아요. 전체 총액이 기록되지만 그 내역에 관련해서 수량과 단가 이런 것들이 다른 경우에는 내역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 재고장에는 장부가 필요하고, 공동주택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재고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장품 계정을 써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저장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품목이 여러 개일 수 있다. 맞죠? 그죠? 우리 아파트는 LED 등도 저장품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죠? 생활 폐기물 카드도 저장품으로 회계 처리하고, 현관문 키도 저장품으로 회계 처리한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봐요. 그래서 저장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은, 자, 구입했죠. 그러면 차별의 저장품이에요. 저장품. 자, 1,000원짜리, 그죠? 자, 음식물 카드, 1,000원짜리 100장을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돈은 1,000원짜리 100장, 10만원이죠. 그죠? 맞죠? 회계는 돈을 기록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돈 나왔어요? 맞죠? 돈을 기록하는데, 이게 이제 이 저장품이 말하자면 음식물 카드란 말이지. 음식물 카드. 세대의 생활 폐기물 카드란 말이죠. 100장 구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판매는 한 장씩 한 장씩 세도를 하겠죠. 필요하면. 맞죠? 그럼 봐요. 이 100장에 관련해서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일명 대장이 필요하다 말씀이에요. 단가와
입고와 출고, 잔고가 표시되는 단가가 필요하다. 그럼 오늘 5월 1일, 그죠? 100장 구입했어요. 그럼 5월 1일, 그죠? 100장 1,000원짜리. 그래서 10만원을 구입했단 말이죠. 그럼 어때? 이 잔고는, 그죠? 100장 1,000원짜리 10만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럼 봐요. 자, 그죠? 하나 팔았어요. 5월 15일. 팔았어요. 그죠? 근데 팔았는데, 이 저장품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제 현관문 카드의 경우에는 뭐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의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입주자 등에게는 일명 원가로 팔고 택배 기사님 이런 분한테는 더 받을 수도 있죠. 뭐 그런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자 봐요. 회계가 기록인데 총액 기록이에요. 총액. 자 보겠습니다. 자 물건을 샀죠. 사서 파는 거예요. 500원에 사서 1,000원에 판다면 자 그죠? 회계는 어때요? 팔 때 그죠? 회계는 팔 때 어떻게 해요? 자 수익 자 우리는 500원짜리 1,000원에 팔았잖아요. 근데 회계는 기록을 수익 500원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수익 500원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익 500원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전체 매출액 1,000원을 기록하는 게 회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 기록은 자 우리가 봐요. 500원짜리 물건을 사서 1,0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회계라는 기록은 그죠? 수익은 얼마? 1,000원이고 자 여기에 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500원이어서 뭐죠? 이익은 500원이다로 표시하는 게 회계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회계는 총액 표시, 수익과 비용의 전체를 나타내서 이익이 표시되도록 하는 게 회계예요. 자 봐요. 그러면 자 저장 음식물 카드를 그죠? 음식물 카드를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파는 경우에는 그죠? 문제 1,000원에 주고 1,000원에 파는 경우에도 봐요. 우리가 자 잡수익을 발생과 사용을 똑같은 금액으로 표시했죠. 대응해서 검침수당을 받으면 검침수익, 팔면 검침비용 같잖아요. 그죠? 손익이 발생 안 해도 맞죠? 말하자면 이익이 발생 안 해도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저장품을 팔죠. 그러면 이 저장품을 그죠? 팔고 돈이 들어왔어요. 1,000원에 팔고 돈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은 저장품이란 원가가 없어졌고 그지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돈에 관련해서 어떻게 저장품 관련 자 잡수익 계정을 써요. 잡수익 1,000원 그리고 그죠? 요 비용에 관련해서 잡수익 관리의 수익 계정을 써요. 그리고 이 비용에 관련해서 관리의 비용 계정을 써서 이 전체 금액을 동시에 나타내주도록 하는 게 회계다. 그리고 대상이 어때? 5월 15일에는 이 수량을 한 개 팔았어요. 한 개, 1,000원짜리 한 개가 나가서 그죠? 1,000원이 나갔어요. 그래 남아있는 거는 그죠? 99개가 남아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게 재고자산 계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저상품 계정을 회계 처리하고 있다면 대장을 써야 되는 게 대장이 재고가 파악되는 대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업무에서 이 저장품과 관련해서 저장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수금 가지금 계정을 쓰는 단지가 상당히 있다 간혹 그죠? 그럼 봐요. 자 현관문 키를 10개 샀어요. 100개 샀단 말이에요. 1,000원짜리 그러면 가지금 10만원을 회계 처리하고 실제로 야를 팔면 파는 만큼 그죠? 1,000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그죠? 이런 업무를 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관행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요거를 요대로 업무를 하고 있다면은 이게 이제 이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내용 중에 재고 파악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그 계정은 꼭 저장품 계정을 쓰시라.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물건을 구입하면 그 물품을 사면 차변의 저장품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대변의 통장. 그죠? 그리고 대장을 관리하고 저장품 대장. 수익 입고와 출고와 잔고가 있는 대장을 관리하고 실제로 이 저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장품을 없애고
그죠?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통장에 돈 넣고 회계 처리하고 저장품과 관련해서 그 수익은 전체 돈을 관리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 비용은 원가는 관리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이런 업무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소비한다면 말하자면 관리 주체가 소비한다면 관리 주체의 소비라면 대변의 저장품을 정리하고 사변의 관리 비용 계정을 써서 관리비로 부과하는 이런 업무를 하시길 바랍니다.